안녕하세요. 2024년 세무사 1차 원가편 강평 시작하도록 할게요. 올해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히 문제를 풀 수는 없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풀 수는 없더라.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올 시험을 성격을 좀 보면 문제 자체가 까다롭다든지 뭐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거 아니었어요. 기존에 다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봐왔던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기존에 풀어왔던 방식대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푸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풀다 보면 자료가 누락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추적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어려운 문제, 뭐 중간 난이도, 평이한 문제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었다고 보면 올해는 쉽게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사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맞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 이런 방법보다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풀자.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추정, 역추적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25번은 제조원가 흐름에 대한 문제죠.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재고자산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자료가 있는데, 자,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걸러야 될 것들이 있죠. 원가 자료에 보면 이제 제조원가와 무관한 영업사원급여, 공장, 그 다음에 본사 건물, 재산시는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매출원가가 48만 원일 때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조원가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찾아야 되죠. 원재료 매입액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제시된 매출원가 48만 원을 가지고요. 역으로 추적하면 돼요. 매출원가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52만 원이 되고요. 자, 52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고 이걸 다 찾아내면 되는데요. 자, 일단 생산지 근로자의 급여가 11만 원이 되고요. 생산지 관리자의 급여가 3만 원이니까 이렇게 구분한 거 보면 생산지 근로자의 급여를 우리는 직접 노무비라고 하면 얘가
11만 원이 되고요. 제조간접비는 생산지 관리자하고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그리고 생산설비 보험료까지 해서 얼마가 돼요?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공품의 대변합계 금액이 얘가 62만 원이니까 차변의 합계 금액도 62만 원이 돼야 되겠더라. 그래서 원재료 사용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요. 얘가 27만 원이 돼서 자, 총 원재료 사용 가능 금액이 33만 원이니까 얘 계산할 수 있죠. 원재료 매입액은 2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자를 보면 생산지 근로자하고요. 생산지 관리자 급여를 굳이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얘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해서 원재료 매입 금액은 29만 원으로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난이도가 높죠. 자, 이 문제도 봤을 때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근데 보시다 보니까 S2가 제공하는 용액 물음표가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일단은 상호배분법이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보니까 P1과 P2가 보조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만 1250원 하고요. 41만 8750원이라고 제시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물음표에 해당하는 제공 비율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조부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공 비율이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문제는 얘가 물음표라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FM대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상호배분법이니까요. 자, 요 주고받는 관계를 이용해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호배분법의 첫 번째 절차가 배부할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S1의 경우에는 본인의 원가 25만 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S2부터 얼마를 받죠? 0.2만큼 받죠. 그리고요. S2의 경우에는 본인의 원가 4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S1으로부터 20%를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1하고 S2를 계산해 보면 각각 34만 3,750원이 되고요. S2는 46만 8,750원이 되죠. 자, 그러면 S1은 34만 3,750원을 배부하면 되고 S2의 경우에는
46만 8,750원을 하면 돼요. 한번 쭉 해볼까요? 자, 요거에 20% 하면 요 차이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6만 8,75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 하니까 13만 7,500원이 되고요. 자, 얘도 13만 7,500원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볼까요? S2? S2에 20%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차이가 되겠네요. 20% 하니까 금액이 93,750원이 되고요. 이 금액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대신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자, 다 배부하고 다 한 원가를 보니까요, 23만 1,250원이 되고, P2의 경우에는 41만 8,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들은 뭐냐면, 얘는 아니고요. 얘 넣으면 안 돼요. 보조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원가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23만 1,250원이 되고, 요 금액이 41만 8,750원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 보니까 93,750원이 되고요. 28만 1,250원이 됩니다. 결국에 요 금액은 이 금액의 일부를 배부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율을 역추정할 수 있는 거죠. 즉 93,750분의 468,750 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가 나와요? 얘가 20%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60%가 됩니다. 결국에 역추적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풀어왔던 절차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시험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많이 봐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제시된 상태에서 얘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 문제는 결과를 제시해 놓고요, 역으로 얘네들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순서대로 찾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자, 그래서 올해 문제의 특징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더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27번 같은 문제도 똑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27번 문제가 좀 가장 까다롭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탑3 안에 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가장 높고요.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과정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이고요. 정상원가 계산이라면 일단 절차가 생각나야 되겠죠.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 배부 차이 조정, 요게 절차고요. 지금 매출액은 10만 원. 자, 매출액이 제시된 거 보니까 뭐 매출 원가율을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찾든지 아니면 이익을 물어보는 걸 거예요. 재고자산 현황, 원재료, 정품, 제품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단기 중에 원재료 구입액, 원재료 사용금을 찾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기초 잔액은 10,000원이고 기말 잔액은 20,000원이다. 그리고 지급한 임금이 40,000원이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노무원가 발생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발생한 임금의 80%가 직접 노무원가라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20%는 간접 노무원가라 봐야 되고, X1년에 발생한 제조 경비는 15,000원이며 전액 제조 간접원가다. 그러면 간접 노무원가와 요거랑 합해서 실제 발생 제조 간접원가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배부차의 조정 전 매출원가가 70,000원이래요. 이 상태에서
회사가 X 1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했을 때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절차대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정 배부율은 노무원가의 50%라 그랬어요. 즉 실제 발생 직접 노무원가의 50%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 금액은 자 50% 곱하기 실제 발생 직접 노무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얘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발생 직접 노무원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것도 편하게 안 줬죠. 현금 지급액이 4만 원이고요. 미지급이 10,000원 증가했대요. 우리 그 공식 알고 있잖아요. 자, 발생주의 금액은 현금 지급액 더하기 미지급 증가분 마이너스 성급 증가, 요걸 이용해도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현금 지급액이 4만 원이니까요. 4만 원이니까 미지급 증가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발생주의, 즉 노무원가 발생액은 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5만 원 중에 80%가 직접 노무원가고요. 20%는 간접 노무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80%면 4만 원, 20%면 10,000원이 간접 노무원가가 돼요. 그럼 예정 배부 금액은 4만 원이니까요. 예정 배부 금액은 2만 원이 돼요. 자, 배부 차이 계산을 하려면 이제 실제 발생 금액 비교해서 배부 차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실제 발생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간접 노무원가 10,000원에다가 기타 제조 경비 15,000원이죠. 그러면 실제 발생 금액이 25,000원이기 때문에 과소 배부 금액이 5,000원이 돼서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 얼마가 돼요? 7만 원에다가 5,000원 가산하면 75,000원이 돼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요? 25,000원. 답은 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이거 실수예요, 실수.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검산을 한번 더 봐야 돼. 검산을. 뭐냐면 실제 발생 금액이 25,000원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T 계정을 또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재료가 있고요.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 재고 자산 금액은 제시가 돼 있어요. 재료는 5,000원이 되고 기말이 10,000원이 되고요. 제공품은 10,000원이고 25,000원이 되고 제품은 15,000원, 20,000원이 되죠. 자, 제공품 계정을 보면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인데요. 일단은 직접 노무원가가 4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니까 제조 간접원가는 요거의 50%인 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7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5,000원이 되고요. 얘도 7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공품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만 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3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단기에 원재료를 얼마만큼 매입했냐면
4만 원만큼 매입했기 때문에 사용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국에 원재료를 3만 5천 원 사용했고요. 직접 재료비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뭐가 발생이 돼요? 5만 원만큼 간접 재료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 간접 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뭘 가산해야 돼요? 간접 재료 원가 5천 원을 가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발생 금액이 3만 원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배부 차이는 만 원만큼 과소 배부가 되죠. 자, 이제 다 계산한 거죠. 자, 매출 총익 물어봤으니까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매출액이 얼마? 10만 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 원가가 7만 원이 되고 배부 차이를 모두 다 매출 원가에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만 원을 조정하게 되면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원가는 7만 원이 돼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요? 2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곳곳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 그래서 어려웠다. 이 말씀 드리고요. 28번 그나마 좀 만만한 문제네. 만만한 문제. 28번도 전형적인 문제죠. 이게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제조 간접 원가 금액하고요. A, B, C 하에서의 제조 간접 원가 금액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A와 B의 원가만 계산해 볼게요. 자, 제시된 자료가 단위당 원가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박스 밑에 보면 원가 동인 생산량에서 200개, 400개 있잖아요. 그럼 단위당 원가에 수량 곱하니까 각각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면 81,600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얘를 쪼개줘야 되는데 무슨 기준 쪼개준다고 돼 있냐면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쪼개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81,600원을 요 비율로 쪼개주면 되겠죠. 배부율을 계산해 보면 81,600 나누기 48,000원 하게 되면 배부율이 1.7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1.7 곱하기 12,000원 하게 되면 A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 원가가 20400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1.7 곱하기 36,000원 하게 되면 61,200원이 되죠. 자, 이랬을 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자, A의 제조 간접 원가고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적용했을 때 전통적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A의 제조 간접 원가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A만 한번 볼까요? A만.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A만 보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동일한 거죠. 대신 제조 간접 원가를 세 가지 활동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재료 이동, 작업 준비, 검사 활동. 자, 활동별 원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고요. 원가 등의 사용량도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재료 이동 활동의 활동별 배부율은 21,000원 나누기 70회를 하니까요. 300원이 되고요. 작업 준비 같은 경우에는 21,600원을 총 200시간으로 나누니까
20원이 됩니다. 검사활동 같은 경우에 39,000원을 총 600단위로 나누니까요. 65가 돼요. 65가 되고요. 그러면 자, A의 활동 원가를 계산해 보면 자, 50회 그 다음에 80시간 200단위 해서 다 집계를 해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A의 제조간접 원가는 37,600원이 돼요. 그러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적용했을 때 37,600원이 되고요. 전통적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24,400원이니까 차이는 37,600 마이너스 24,400원인데요.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나누기 200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6원이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만만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9번은 종합원가 계산인데 뭐 내용도 깔끔하고요. 처음 딱 봤을 때 얘는 좀 쉽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난이도는 중 정도 됩니다. 얘도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추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물량 흐름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고요. 착수량, 완성량이 있어요. 평균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초 물량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을 하고요. 기초 제공품 원가도 단기 발생 원가의 가산.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하면 되는데 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원가가 26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물량 흐름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평균법 하에 총 원가 배부할 원가가 되고요. 가공 원가의 환산량은 완성품은 6,000개가 되고요. 기말 제공품 2,000개 40%니까 800개가 되죠. 그럼 이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인데 요거에다가 제공품의 환산량을 곱한 금액이 26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먼저 완성품 환산량 단가는 자, 단기 발생 가공원가 더하기 기초 제공품 가공원가. 가공원가 환산량은 완성품은 6,000개가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800개. 요게 바로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인데요. 여기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 800개를 곱한 금액이 얼마가 돼요? 2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214만 5천 원이 됩니다. 이것도 나는 5단계법으로 쭉 공부해왔다.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 5단계법이면 완성품이 지금 6,000개가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2,000개 40% 해서 8,000개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인데요. 전환원가의 환산량은 6,000개 기말 제공품은 800개에서
6,800개가 되죠. 자, 이제 배분할 원가는 기초저금품 원가에 단기 발생 원가 더해야 되는 거니까요. X 더하기 6만 5천 원이 되죠. 그러면 환산량 단가는 X 더하기 6만 5천 원에 6,800개가 되고, 이게 환산량 단가니까요. 기말 저금품의 환산량은 800개. 얘가 얼마가 돼요? 26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X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그래서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문제고요. 자, 30번 보면 올해는 종합원가 계산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30번은 얘도 어려워요. 근데 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사실 1차 시험에서 내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데, 아마 얘를 손대신 분들은 시간을 많이 아마 소비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재료도 두 군데 들어가고요. 또 공손도 있고, 근데 게다가 공손원가를 배분하는데 기초저금품이 정기의 검사를 통과한 상태예요. 또 생각할 게 조금 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밑에 문단을 보면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7,000단위. 즉, 이 7,000단위가 순수하게 완성품이 아니고요, 단기 착수 완성품이 되죠. 그러면 총 완성품은 여기에 뭘 더해야 돼요? 기초 제공품 수량을 더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대요. 제품 제조를 위해 원재료 A, B가 사용되는데요. 원재료 A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요. 원재료 B는 공정 완료 시점에 전량 투입되더라. 전환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하고요. 품질 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단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기초 제공품은 60% 진행된 상태에서 넘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7,000개다 보니까 기초 제공품 추가 가공한 걸 반영하면 총 완성품은 8,000개가 되죠. 기말 제공품은 1,000개 60%고요. 자, 공소는 50% 시점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량으로 보니까 1,000개, 9,000개, 총 10,000개에서 8,000개, 1,000개를 빼니까 1,000개가 공손인 거죠. 1,000개가 총 공손인데요. 우리는 요거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쪼개야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 쪼갤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게 이제 검사 시점인데요. 검사 받은 물량이 몇 개가 돼요? 9,000개가 온 거죠. 9,000개. 9,000개.
요 중에 분량이 1000개니까 합격 물량은 몇 개가 되죠? 8000개가 되죠.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정상공손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합격품에 배부를 할 때 배부 대상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00개. 8000개가 어디 갔나 보니까요. 요 시점을 통과한 물량이 8000개 전부가 아니고요.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이미 정기의 검사를 통과해서 넘어온 물량이에요. 그러면 완성품에 정상공손을 배부받을 물량은 7000개가 되고 기말정품 몇 개? 1000개 해서 80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정상공손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요. 7000개하고 1000개 비율로 안분해주면 돼요. 자, 합격품의 10%라고 그랬으니까요. 정상공손은 800개가 되고 비정상은 2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18만 원, 가공원가 25만 5천 원, B가 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 배분까지 가야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요. 우리 5단계법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완성품은 8000개인데요. 얘는 기초 1000개가 추가로 40%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7000개가 되고, 자, 정상 공손은 몇 개? 800개가 되고, 정상 공손의 완성도는 검사 시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50%. 그 다음에 비정상 200개 50%가 되고요. 자, 기말 제공품은 1000개 해서 60%가 됩니다. 자, 이제 환산량 단가까지 가볼까요? 자, A가 있고 원재료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원가가 있습니다. 자, A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거고요. B는 공정 종료 시점에 투입되는 거니까 얘는 해주면 안 되고요. 1000개 전환원가는 400개가 되고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은 100%를 해주고요. 정상 공소는 A는 다 들어가지만 B는 안 들어갈 거예요. 가공원가는 400개가 되고 비정상은 200개 얘는 안 들어가고 100개인가요? 기말조공품은 1000개 얘도 안 들어가고 600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원가 요소별 환산량을 계산해 보니까요. 자, A는 9000개.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8000개. 가공원가는 8500개가 됩니다. 단기 발생 원가. A는 얼마가 돼요? 18만원. B는 8만원. 가공원가는 25만 5천원이 돼서 단가 계산할 수 있죠. 자, A는 얼마가 되냐면 A는 20원이 되고요. B는 10원이 되고 가공원가는 30원이 돼요.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자, 완성품, 정상, 비정상, 기말조공품. 물론 선의선수법이다 보니까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는 요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6만 5천 원을 가산한 상태에서 각각 환산량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완성품은 50만 5천 500원이 되고요. 정상공소는 2만 8천 원이 되고 비정상은 7천 원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3만 8천 원이 됩니다. 끝이 아니죠. 자, 이 정상공소 2만 8천 원은 이제 합격품에 쪼개줘야 되는데요. 어디에 합격했어요? 자, 얘도 검사 시점을 통과했고 기말 제공품도 검사 시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2만 8천 원을 8,000개에 대해 쪼개줘야 되는데요. 완성품에는 몇 개에 해당하는 것만큼 총 합격품 8,000개 중에 몇 개만큼 7,000개를 해주면 되죠. 얘는 총 합격품 8,000개 중에 몇 개만큼
1000개만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24,500원이 되고 기말 제공품은 3,500원이 됩니다. 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완성 품의 원가, 즉 정상 공소원가를 배부받은 완성품의 원가는 53만 원이 돼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게다가 이제 자 정상 공소원가를 배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단기 합격한 물량 8,000개를 찾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완성품에 7,000개에 해당하는 만큼만 배부해 줍니다. 자, 그래서 30번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고요. 31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조금 신경 쓰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주산품이 XY고요. 부산품이 B가 됩니다. 결합원가는 2만 원이고요.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순실현 가치법이 되고요. 자, 부산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봐야 되는데 생산기준법이래요. 그리고 부산물의 단위당 판매비는 5원이죠. 그럼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얘를 반영해 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문제는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을 물어봤거든요. 요때는 얘는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판매비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단계 생산 판매 자료 보니까 XY는 추가 가공하고요. B는 가공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있고 판매량이 있으니까 각각 X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량이 20개, Y는 50개, B는 50개인데요. 요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도 배부하고 그 다음에 단가 계산한 다음에 미판매된 재고 수량에 대한 금액까지 계산하는 문제.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예요. 자, 이제 물량 흐름도는 그려놨죠. 이렇게 결합 공정이 있고 결합 원가가 있고 주산품 XY 부산물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기준법이니까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 결합 원가에서 차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순실현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순실현 가치. X의 순실현 가치는 200개 60원에서 4,000원 빼니까요. 순실현 가치가 8,000원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10,000원에서 2,000원 빼니까 얘도 8,000원이 됩니다.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는 15원씩 파는데 판매비가 5원이니까 판매비를 고려한 순실현 가치가 2,000원이 되죠. 그러면 결합원가 배부할 때요. 자, 총 2만 원 중에 일단은 요거 순실현 가치만큼 먼저 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만 원 중에 2,000원 뺀 나머지 18,000원을 이제 X하고 Y에 놓아주면 돼요. 즉 얘는 빼고 요걸 기준으로 배부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배부하면 돼요? 각각
2분의 1씩이니까 18,000원을 2분의 1씩 배부하니까요. 얘가 9,000원, 9,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총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총원가는 얘 넣어줘야죠. 얘하고 얘하고 해서 13,000원이 되고요. Y의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걸 더하니까 11,000원이 되고요. 부산물의 경우에는 그냥 2,000원이죠. 총원가. 단가를 계산하려면 이제 수량 X는 200개, Y는 250개, B는 200개 해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65원, 그 다음에 44원, 1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꽤 길죠. 자, 이제는 이제 뭘 곱하면 돼요? 여기 단가니까 기말저고 수량 X는 몇 개 남았어요? X는 20개 남았고요. Y는 50개 남았고 B도 50개 남아서 총 금액 계산해 보니까 얘가 1,300원, 2,200원이 되고요. 500원이 되니까 총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도 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계속 물어본 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어, 32번. 자, 얘는 그나마 좀 수월하죠. 그나마 표준원가 관련된 문제인데 그나마 좀 풀 수 있어요. 얘도 평소 같으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느껴지는 문제죠. 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려운 파트는 아예 제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기본적인 건 확실히 해야 된다. 왜? 어려운 거를 시험에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파트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만만하게 보는 파트는 어렵게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사실 32번은 이제 표준원가 차이 분석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내용인데 평소에 같으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변동제조간접원가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의 표준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SQ, SP 여기 표준원가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얘가 직접 노무 시간인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요.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275만 원이 되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71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정비 총 예산이 1,7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단위당 표준 배부율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 필요하죠? 기준 조업도 개념이 필요한 거죠. 자, 기준 조업도가 3,000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000시간 기준 조업도로 쪼개보면 자, 단위당 SQ는 모르겠지만 SP는 계산할 수 있죠. 자, SP 계산해 보니까요. 5,700원이 됩니다. 얘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연초 설정하는 표준 배부율이다 보니까요.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이 1,275만 원이 되고요. 기준조업도인 3,500시간으로 나누면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은 4,250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단기에 실제 투입한 직접 노무 시간이 3,200시간이고요. 자, 이 3,200시간은 AQ가 되겠네요.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27만 5천 원 불리한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자 그러면 자 변동제조간접원가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 사분법 차이트를 보면 자 요게 이제 각각 실제 금액이 되고요. AQ 곱하기 SP, SQ, SP 고정비의 경우에는 예산 SQ, SP죠.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를 찾아야 돼요. 자, 요 차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얼마죠? 고정비 예산이 1,7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SP는 알고 있죠. 자, SP는 5,700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뭘 알으면 돼요?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얘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찾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AQ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 노무 시간은 3,200시간이니까요. 자, 얘가 3,200시간이고 4,250원 하게 되면 1,360만 원이 되고요.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127만 5천 원 분리라고 그랬으니까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 금액이 1,200 32만 5천 원이 돼서 표준 배부율이 4,250이니까요.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시간 계산할 수 있죠. 얘가 2,900시간이 돼서 얘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 금액이 1,653만 원이 되니까요. 조업도 차이는 57만 원 불리한 차이가 돼요. 이런 스타일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다. 자, 33번 얘는 학습 곡선의 문제인데요. 그나마 얘도 만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난이도는 그나마 만만하고요. 좀 평이한 문제고요. 원가함수 추정 학습 곡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회사는 단기 신제품을 개발해서 2,000 단위를 생산한 상태래요. 그리고 처음 생산한 1,000 단위에 대한 원가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50%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도 학습효과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회사의 제품 생산은 8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최근 2,000 단위 주문 받았는데요. 변동제조원가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까지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000 단위일 때 직접 재료가 40만 원이었으니까요. 자, 1,000 단위일 때 40만 원이니까 2,000 단위는 80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무원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률이 2,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추가 2,000 단위에 대한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2,000원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변동제조 간접비는 요 금액의 50%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어차피 총 노무원가 50%니까 요거의 50%면 1,000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의 50%면 요거 50%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가 2,000단위 생산할 때 노무 시간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이니까요. 자, 누적 생산량, 평균 시간, 총 시간. 첫 단위 1,000개 생산했을 때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이니까 총 시간도 1,000시간인 거죠. 이게 지금 한 개가 아니고 1,000개, 즉 한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2,000개 생산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생산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2배가 됐으니까 이 시간은 800시간이 되고요. 총 1,600시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00개를 추가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묶음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640시간이 되니까요. 총 시간은 2,560시간이 되고 2,000개를 생산한 상태에서 추가 2,000개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960시간이니까 여기 960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2만 원이 되고 얘가 96만 원이니까 변동제조 원가는 368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좀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34번 얘도 탑3 안에 듭니다. 얘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다뤄봤는데 실전에서 나오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알긴 알 것 같아. 알긴 알 것 같은데 막상 손대자니 머릿속으로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알긴 알 거예요. 다. 자, XY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판매량 배합비율이 주어져 있고 단위당 공원이익이 주어져 있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주어져 있네요. 조금 센스 있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자, 판매량이 2대8 비율 맞나요? 맞죠? 총 3,000개니까요. X가 20%면 600개, Y가 80%면 2,400. 틀리면 축제 오류예요. 딱 맞고. 자, 회사는 신제품 Z를 개발해서 생산 및 판매할 계약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품 Z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20이고요. 이제 Z가 추가되다 보니까 비합비율이 달라졌어요. 30%, 20%, 50% 이럴 때 Y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물어봤어요. 그리고 단서 조항 보니까요.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익, 고정원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원칙에 충실하자. FM대로 하자. XY가 있고요. 지금 공원이익을 보니까요. 각각 300원, 200원이래요. 자, 고정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EP를 보니까 자, X가 600개가 되고 Y가 2,400입니다. BEP는 총 3,000개예요. 이걸 딱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단 얘를 찾아보자는 거죠, 얘를. 그리고 지금 비율이 20%, 80%죠. 그래서 20%, 80%가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관계를 이용해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해 보면 300원짜리는 20%, 200원짜리는 80%니까요. 단위당 평균 공원이익 (22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220 곱하기 판매량 총 몇 개?
3,000개 마이너스 고정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고정비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6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얘 찾아냈고 66만 원. 이 상태에서요. Z가 추가가 됐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X, Y, Z가 있고요. 배합 비율도 달라졌어요. X가 30%, Y가 20%, Z가 50%가 되고요. 공원이익은 300원, 200원, Z가 220이 되고, 자,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여전히 66만 원이 돼요. 자, 쉽죠, 이제. 마찬가지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해 보니까요. X 300원에 30%, Y 200원에 20%, Z 220에 50% 하니까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24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240 곱하기 판매량, 이게 단위당 공원이니까 총 판매량이 되죠. 마이너스 고정비 66만 원이 제로가 되고요. 손익분기 총 판매 수량 계산해 보니까요. 2,750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X, Y, Z 배합비율이 어떻게 돼요? 30%, 20%, 50%니까요. 2,750에 30%를 곱하면 825개가 되고, 그 다음에 Y의 경우에는 550, Z는 1,375개가 돼서 우리는 뭐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본 거죠. 답은 550개. 자, 얘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아,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은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고요. 자,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업 시간에 유심히 봤던 분들은 좀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서 넘기신 분들은 조금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한 번쯤은 예제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35번은 평이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평소에 보지 않았던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조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0원이고요. 변동원가는 1,000원이고 고정원가는 3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판매 가격은 2,000원, 변동비 1,000원, 공원이익은 1,000원이 되고 고정비는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생수의 수요량은 불확실하지만 기대 판매량은 4,200개고요. 표준 편차는 800개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랬을 때 목표 영업이익 40만 원 이상 발생한 확률은, 그러면 일단 정규 분포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대 판매량이 4,20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800개라는 거죠. 이랬을 때 목표이익
40만 원 이상 발생할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목표 판매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목표 판매량. 자, 공원이익 1,000원이고요. 판매량은 Q가 되고 고정비는 300만 원이 되는데요. 목표 이익이 4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목표 판매량은 3,400개가 돼요. 손해분기점, 그럼 목표 판매량이 3,400개가 되니까요. 요 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면적은 지금 보니까 Z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Z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Z값은 이런 거죠. 얘가 제로고 얘를 1로 표준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Z값은 자, 표준 편차분의 800분의 3,400 마이너스 4,200이 되니까요. Z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우리 표준원가 그 확률표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없고 1 이하일 때 0.84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런 거. 지금 제시된 확률값은 요걸 얘기하는 요거를. Z값이 1 이하인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0.841이죠. 근데 표준 정규 분포가 좌우 대칭이니까요.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6번. 얘도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풀어보긴 했어요. 풀어보긴 했는데 약간 다른 형식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는 높고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 틀에 응용이 된 문제다. 자, 일단 X 1년 초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기초재고는 없죠. 그리고 생산량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판매량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판매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부원가, 변동원가, 이익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의선출법이니까요. 매년도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일단 매년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년도 재고 현황을 표현해 봤는데요. 요때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는 없고요. 매년 생산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X 2년도의 판매량하고요.
X 3년도의 판매량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전부와 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요 등식을 알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전부원가 이익은 변동원가 이익 더하기 기말 재고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 마이너스 기초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 요 식이면 거의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제시된 자료하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한 번씩 찾아볼게요. 자, 먼저 X 1년도. 자, 지금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냐면 X 1년도에는 120원이 되고요. 고정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X 2년도는 140원이 되고 X 3년도는 120원이 됩니다. 그러면 X 1년도 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전부원가 이익이 8만 원이고요. 변동원가 이익이 4만 4천 원인데 자, 얘는 기말재고 모르겠고요.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20원이죠.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300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0개는 찾아냈고 300개가 2월 되는 거죠. 근데 요거의 고정비는 얼마짜리예요? 120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X 2년도에도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전부원가는 42,000원이 되고요. 변동원가는 5만 원이 되는데 기말재고는 모르겠고 고정제조 간접비가 단위당 140원이 되고요. 기초재고는 300개인데 120원이더라.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X 1년도에 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 200개가 다음 기로 넘어가죠. 즉 140원짜리가 20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또 요 관계하고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또 찾을 수 있겠죠. X 3년도 전부원가 이익이 5만 4천 원이 되고요. 변동원가는 4만 6천 원이 되고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120원 마이너스 기초에 140원이 되네요.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300개가 됩니다. 자, 얘가 300개니까 이제 요거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우리가 뭐 시간만 충분한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이 문제도. 자, 37번. 얘도 평소에 같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만한 문제인데 올해 시험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만만치는 않은 문제예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틀은 특별 주문 수락 의사결정인데요. 이제 원가함수가 전통적 원가함수가 아니고 활동기준 원가함수가 되겠죠. 자, 자료를 정리해 보면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대고요. 대당 200원에 8,000대를 판대요. 그리고 한 번에 50대씩 묶음 생산하고요. 자,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가 48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48만 원을 8천 단위로 나누면 개당 60원이 돼요. 그리고요. 묶음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원가가 16만 원인데요. 일단 묶음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묶음수는 자 8,000개 나누기 50개 하면은 묶음수가 160 묶음이 돼요. 그래서 16만 원을 160 묶음으로 나누면 묶음당 1,000원이 됩니다. 최대 조업도는 10,000개고요. 현재 8,000개를 팔고 있다 보니까 2,000개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3,000 단위를 특별 주문 받았는데요. 자, 주의사항은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는 100대씩 묶음 생산한대요. 그러면 특별 주문 수량 의사결정이니까요. 일단은 중분 수익, 중분 비용이 있고, 중분 수익은 매출이 발생되고요. 중분 비용은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제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자, 순서를 한번 써보면 매출은 지금 3,000대 주문을 받았으니까요. 매출은 3,000, 판매 가격을 P라고 하고요. 변동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먼저 단위당 발생하는 변동비는 3,000개 곱하기 60 하게 되면 18만 원이 되고요. 묶음당 발생하는 변동비는 3,000개 묶음 크기가 100개가 되고 여기에 1,000원씩 하다 보니까요 3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가 필요한데 나는 3,000개 주문 들어왔는데 2,000개밖에 없으니까요 1,000개를 포기해야죠. 그러면 1,000개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인데요. 얘를 계산할 때는 기존 1,000개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면 돼요. 그게 편해요. 그러면 먼저 매출은 1,000개 곱하기 200원에서 20만 원이 되고요. 변동비가 두 개로 쪼개지죠. 일단 60원짜리 변동비, 그 다음에 묶음 1,000원짜리 1,000개. 주의사항은 기존 제품 묶음 크기는 50개라고 그랬으니까요. 곱하기 1,000개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2만 원에서 기존 1,000개 팔았을 때 공원이익이 12만 원이니까 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12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 얘가 중분 수익, 중분 비용이니까요. 중분이익 계산할 수 있죠. 자, 중분이익 계산해 보니까요. 여기 3,000P 마이너스 33만 원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죠. 그래서 가격을 계산해 보면 110원이 됩니다. 어, 38번. 얘는 자본예산이죠. 그래서 올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았던 자본예산까지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회수기간도 물어봤고요. 회계적 이익률도 물어봤고, 그리고 제시된 자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볼까요? 구입원가가 있고요. 추정 내용수가 있고 추정 잔존 가치가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니까요. 감가상각 금액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5년이니까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 되겠죠. 자, 새로운 기계로부터 예상되는 세전 영업 현금흐름 30만 원이고요. 법인세율이 3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후 영업 현금 흐름도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 유입액, 회수기간, 평균 투자액, 매년 예상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차감 후 순이익도 아니고요. 차감 전 순이익 계산해야 되고 또 회계적 이익률도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자본 예산이니까요. 투자 시점별 현금 흐름을 좀 추정해 볼까요? 자, 지금 투자 금액이 120만 원이죠. 투자 금액이 120만 원이 되고 이제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 되고요. 매년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지금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문제는 세전 현금 흐름이 제시가 돼 있어요. 세전 현금 흐름이 30만 원. 자, 세전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해서 세전이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세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후. 자, 세후는 세전 영업 현금 흐름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이 3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야 돼요? 이제 얘가 현금 흐름 기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넣어야죠. 감가상각비는 매년 20만 원이 되고요. 세율이 30%가 되니까 세후 현금 흐름은 2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은 27만 원. 요게 바로 지문 1번이에요. 매년 예상되는 세율이 있을 때 매년 예상되는 순현금 유입액은 27만 원이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를 회계적 이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회계적 이익도요. 세전 세후로 볼까요? 자, 현금과 이익 간의 관계는 무슨 차이죠? 둘 관계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관계죠. 즉 회계적 이익에다가 감가상각 더하면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 회계적 이익은 얼마일까요? 어떤 금액에다가 감가상각 20만 원 더한 금액이 30만 원 되는 거니까요. 세전 회계적 이익은 10만 원 되죠. 자, 그럼 세후 회계적 이익은 이해하고 감가상각 차이잖아요. 얼마가 돼요? 7만 원. 자, 이제 기본적인 자료 정리가 됐고요. 자, 4번 보니까 매년 예상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죠? 10만 원이죠. 얘도 틀렸고. 자, 회수기간 일단 넘어가고요. 평균 투자액부터 계산해 볼까요? 평균 투자액은 자, 120만 원 투자를 하고요.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니까 평균 투자 개념은 최초 투자액 더하기 잔존 가치 20만 원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7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평균 투자액에 대한 회계적 이익률.
자, 평균 투자액 계산했잖아요. 70만 원이 되고요. 연평균 회계적 이익이 7만 원이니까요. 7만 원을 70만 원으로 나누면 10%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회수기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회수기간. 자, 회수기간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 돼요? 네 가지 금액 중에. 얘하고 뭐랑 비교하는 거죠? 얘하고 얘랑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미회수액을 계산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120만 원 나누기 27만 원 해도 되죠. 그래서 회수기간 계산해 보면은 4.44년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39번. 39번이 어려워요. 39번도. 자, 일단 39번은 종합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매입 채무 지급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예산, 매월 구입 예산 혼합된 문제여서 좀 복잡해 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 7, 8, 9, 3월 자료가 있으니까요. 매출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9월의 매출액이 물음표예요. 우린 요걸 찾아야 됩니다. 회사는 월말 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 원가의 20%를 보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가 매출액이니까요. 매출 원가를 한번 변환해 볼까요? 그 밑에 줄 보니까 예상 매출 총 이익률이 30%래요. 그럼 7월 달에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요? 매출 총 이익률이 30%니까 매출 원가는 70%. 그래서 30만 원에 70%를 하게 되면 21만 원이죠. 즉 요게 바로 2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월은 40만 원에 70%라고 하면 얘가 28만 원이 돼요. 그리고 매월 상품 매입액 중 40%는 현금 매입이고요. 60%는 외상 매입이래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매입 채무 지급 일정이 매입한 달에 40%를 주고요. 다음 달에 60%를 준다고 돼 있어요. 자, 외상 매입 대금은 다음 달에 전액 지급하고요. 매입 애누리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8월에 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이 25만 4,800원일 때 9월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얼마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9월에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액. 자, 매출 원가율이 70%니까 결국에 이 9월의 매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요거 나누기 0.7 하면 되잖아요. 결국 얘를 찾는 문제예요. 요거.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달랑 요 자료밖에 없는데. 일단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월말 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 원가의 20%를 보유한대요. 그러면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얘는 전월 말에 넘어온 거잖아요. 이 전월 말은 요거 20%가 되죠. 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42,000원이 돼요. 또 얘도 계산할 수 있죠. 얘가 넘어가니까요. 얘는 요거의 20%예요. 그럼 요 금액이
5만 6천 원이 돼서 얘가 5만 6천 원이니까 하나는 찾아냈어요. 바로 7월에 매입 금액이 22만 4천 원이에요. 자, 근데 그 제일 밑에 줄 보면 8월 달에 매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현금 지출액이 25만 4,800원이래요. 보니까 8월 입장에서 현금 지출 금액은 8월 매입분의 40% 하고요. 7월 매입분의 60%잖아요. 그쵸? 요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 25만 4,8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7월에 매입이 얼마가 돼요? 22만 4천 원이 되니까 8월에 매입이 30만 1천 원이 됩니다. 얘가 바로 30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말 재고를 계산할 수 있죠. 얘가 7만 7천 원이에요. 얘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데요. 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이 7만 7천 원은 요거의 20%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7월의 매출 원가에 곱하기 20%가 7만 7천 원이 되다 보니까 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8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8만 5천 원을 70%로 나누면 매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5만 원이 돼요. 자, 얘도 이런 구조는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를 찾아가지고 얘를 역추적하는 거죠. 게다가 얘가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찾는 문제입니다. 40번은 책임회계 제도에 관련된 문제고요. ROI EVA인데 얘는 그나마 좀 평이한 문제예요. 회사는 사업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EVA를 계산하고자 한다. 사업부 중 한 곳인 중부 사업부와 관련된 자료 다음과 같다. 총자산, 투자 수익률, 자, 총자산과 투자 수익률 자료 가지고요. 영업이익, 세전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겠죠. 유동부채 10만 원. 유동부채는 왜 필요할까요? EVA 계산할 때 투하자본에서 유동부채는 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시가 된 거고요. 자, 세무의 두 가지 자금 원청 중 하나인 타인 자본 시장 가치는 4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10%. 나머지 원천인 자기 자본 시장 가치는 60만 원이고요. 자본 비용은 15%.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는 총자산하고 세전 영업이익을 사용한대요.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하며 EVA를 계산하기 위한 세전 영업이익은 투자 수익률 계산 시 영업이익과 동일하였다. 세율이 20%일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 일단 ROI 30% 하고요. 총 자산을 이용해서 세전 영업이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ROI 30% 총 자산이 40만 원이니까 세전 영업이익은 12만 원. 얘를 찾아냈고요. 자,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 마이너스 투하 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자, 세전 영업이익이 12만 원이 되고요. 세율이 20%니까 1 마이너스 0.2. 투하 자본은 유동부채는 빼야죠. 4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자기 자본 비율이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이고요.
자기 자본 비용이 15%, 타인 자본 비용은 100만 원 중에 40%가 되고요. 이자 비용이 10%인데 법인세 감세 효과를 반영해야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요. 0.12가 됩니다. 자, 0.12 해서 EVA를 계산해 보니까요. 59,400원이 됩니다. 자, 이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